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어제 아침 방송하고 하루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죠. 변동성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상승 출발했다가 밀려났는데요. 결국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이제 격돌하는 것 아니냐. 미국이 예상했었던 규모에 대해서 관세 품목들을 발표하니까 중국이 1시간 만에 함무라비 법전도 아니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해준 만큼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시장이 어제 1% 밀려났던 거고요. 미증시 출발할 때 보니까 역시나 충격을 받으면서 어렵겠구나 그랬는데 또 자고 일어나니까 1% 미국 증시가 상승세로 돌려놨습니다. 지수부터 확인할게요. 우리 야간 선물은 1% 올랐고요. 다우가 0.9% 올랐고 나스닥은 기술주는 더 강하게 1.4%가 올라붙었습니다. 결국은 중국이 이제 강하게 나오니까 미국도 꼬리를 좀 살짝 내리는 모양새입니다. 그건 아니고 얘기를 좀 잘 해보자고 이런 제스처로 나오는 건데요. 어쨌든 변동성이 하루하루 이 정책 관계자들의 특별히 트럼프의 입에 따라서 출렁이는 시장이어서요. 투자자들은 대응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밤에 있었던 이야기 해석하면서 오늘 대응 전략 또 세워야겠죠. 출발 마케돈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영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도 그렇고 미국 종가만 보면 다우가 1% 올랐네. 그런데 장중에 700포인트나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 있었고요. 장 초반 참 분위기 험악했는데 계속 노이즈가 있네요. 어쨌든 극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제 만약에 밀려났었던 장중 저점으로 종가를 찍어버렸으면, 만약 미증시에서 만약에 어제 장중 저가로 종가를 찍었다. 그럼 오늘 아침에 그냥, 가뜩이나 비도 내리는데, 한 발 한 발 걸어가기가 참 버거울 이 하루였을 겁니다. 근데 장중 저점 대비해서 꽤 크게 돌렸죠. 근데 어제 시장 복귀를 한번 해보면. 우리 시장이요? 네, 아시아 증시 다 섞어서 유난히 우리 증시만 약했어요. 그렇더군요. 네. 어제 유난히 우리 증시만 약했고 오히려 중국이나 그죠? 네, 일본이나 중국 플러스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외국인들 매도물들 있었는데요. 삼성전자 한 종목의 치우침 매도가 상당히 규모가 컸었고요. 선물 시장 쪽으로 매도가 장중에 5천억 이상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이제 슬슬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준비를 했었냐 하면 어제 장중에 미증시 선물이 한 마이너스 0.6% 정도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우리 장중에 다 했던 생각은 됐어. 그냥 끝났어. 이미 기술적으로 놓쳤어. 오늘 밤에 미증시 뚫리고 나면 내일 아침 보나 마나야 라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반영했었던 시장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 보게 되면 기술주 중심으로 굉장히 크게 올랐고, 반도체 지수 크게 올랐고, 이런 부분들 또 느닷없이 나오게 되니까, 오늘 아침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죠. 사실 어제 장중에 영향을 제일 많이 미쳤던 건, 미국이 예고했던 대로 이 중국의 관세 품목 자체를 공개를 했고요. 이게 1,300여 개의 품목이고, 중국이 최근에 신사업으로 키우겠다라고 얘기했었던 반도체를 비롯한 신산업 쪽에 상당히 포커스를 맞춰놨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이거죠. 지적재산권을 니네가 훔쳐갔잖아. 그러면 거기에 관세를 때려야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확실하지 않은 걸로 내가 좀 만만해 보이는 모양이지 라는 이 뉘앙스를 취했을 거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럼 우리도 대두를 비롯해서 항공기, 자동차, 우리가 니네한테 수입 많이 하는 품목들 그냥 순서로 세워서 25% 관세 똑같이 때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미증시 출발 자체가
굉장히 우려를 키우면서 이제 출발을 해서 네. 유럽 증시도 출발 자체가 뭐 1% 정도 이상씩의 마이너스를 찍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제 미 증시 출발할 때만 해도 사실 상당히 큰 우려였어요. 간밤에 잠을 못 잘 정도였죠. 근데 장 중반에 이제 드라마틱하게 이슈가 벌어집니다. 게리 콘의 후임이죠. 레리 커틀러가 얘기를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한의 고통으로 이를 해결하기를 원한다. 이는 성장을 위한 조치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꼬리를 슬쩍 내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무섭게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 우리가 시장에서 펀더멘탈 보고, 그러니까 매크로 펀더멘탈을 보고 그 회사의 기업 가치를 보고 뭐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면 솔직히 좀 까져도 뭐 기다려봐, 뭐 올라오겠지, 이 회사 뭐 좋은 회사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입보고 투자를 하면 주식 투자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이상 뭔 얘기가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근에 가장 면밀하게 쳐다봐야 되는 뭐 변수 1번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이 어렵습니다. 매매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어제 뭐 거의 방점을 찍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증시가 정말 어려웠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아쉬웠었던 부분들을 오늘 상당 부분은 좀 돌려주지 않을까. 오늘 제일 관심이 모아지는 거는 삼성전자인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탄성 회복에 어느 정도 힘이 실리는지가 오늘 시장 반등 강도를 상당 부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제 반도체 업종 지수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 탄력 부활 상당 부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뭐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외국인 기관 매도했는데 기관들이 물론 많이 팔기도 했지만 그 매도 강도에 더 강하게 뭐 종목들 보니까 최근 잘 갔던 종목들도 막 뚝뚝 부러지면서 막 낙폭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특히 어제 최근 이제 중국 우려 완화 얘기 나오면서 올랐었던 뭐 화장품, 카지노, 면세점 이런 쪽들이 어제 기관들 매물 두드려 맞으면서 쭉 빠져버렸으니까. 그럼 그것도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언론에서 접한 거는 이런 기사들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뭐 사드 해결, 뭐 이런 뉴스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실제로 지금 중국 우리 회사 당사의 이 중국 애널리스트 얘기 현지 반응을 들어보면 그냥 뭐 논의 중 뭐 이 정도 표현에 그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는 사이에서 나온 사드 논의였을 뿐이다. 뭐 요 정도의 온도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뜨겁게 올랐던 주식들이 어제 또 수급에서 기관 매도를 반영하면서 어제 좀 큰 폭으로 빠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엘리엇 얘기 할까요? 해야죠. 이 엘리엇이 어제 시장에서 제일 재밌었던 부분이 이거니까. 3년 전에 이제 삼성 물산에 대해서 제일모직과 합병에 반대하고 나섰는데 그 당시에는 엘리엇도 사실은 성공했다고 보기 좀 어려운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글쎄요. 뭐 들고 있었던 부분은 즉 공개를 했죠. 네네. 나 이만큼 니네 들고 있어. 뭐 어디 한번 똑바로 해봐 라고 얘기하고 나서 나 더 샀어 라는 발표가 또 한 번 있었고 계속 살 거야 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맨 말미에 본 거는 더 산 거 다 팔고 위에서 상당 부분의 공매도까지 섞어서 기존에 들고 있었던 물건 냅두고 나머지는 다 캐시아웃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실패했다라고도 볼 수 없고 조금 일부는 성공 한 두 번 만들고 자기 돈 빠져나갔으니까 역시 행동하는 펀드구나라는 걸 느꼈죠. 어쨌거나 엘리엇이 이제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해서 뭐 적대적이라고까지는 아니나 뭐 열심히 했는데 조금 더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압박을 줘서 현대차가 어쨌든 어떤 그룹이 어제 올랐어요. 어제 시장에서 제일 주목받았던 업종이 자동차 업종이고요. 뭐 좀 이따 차트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펀더멘탈로 보면은 아직 밸류 얘기를 이 자동차 쪽에서는 밸류 얘기를 많이 하지 펀더멘탈 쪽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지금 아직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고 있으니까.
근데 뭐 더 나빠지진 않을 거야 라는 쪽으로 가이드를 잡기 시작하면 사실 뭐 밸류콜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자동차 이 현대차 그룹에서 제일 관심 있게 봤었던 건 얼마 전에 이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우리가 대충 감은 잡고 있었잖아요. 나올 거야.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올해 안에 분명히 할 거고 이게 지주사 전환 작업이 통상 한 6개월 정도 걸리니까 적어도 5월 달 이전에는 나올 거야 라는 부분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 번 건드렸었던 지배구조 이슈다 보니까 뭐 손 놨었던 분들이 발표가 나고 나서 땅 뛰어오르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막 허겁지겁 막 따라 붙으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결과치가 안 좋았죠. 왜냐하면 제가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게 모비스는 시차가 필요하고 글로비스는 논란이 존재합니다 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으니까 모비스는 알짜배기 AS 사업을 띄어서 글로비스로 넘기고 합병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모비스 입장에서는 분할 비율도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드는 데다가 알짜배기를 떼고 나니까 나중에 이 정의선 부회장의 주머니로 들어갈 주식이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갈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단순히 지금 이 분할 이후에 이 수익 구조를 보게 되면 이전보다 불리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차가 이거를 시장에서 이 해석을 해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발표하고 나서 큰 폭으로 밀렸어요.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좋아지는 거 맞는데 알짜배기 사업을 끌고 넘어와서 이익률 단 자체가 올라가니까 좋아지는 거 맞는데 대주주에서 너무 멀리 멀어져요. 최상단에 쓸 주식으로 봤는데 최하단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사실 논란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 맞지만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죠. 글로비스도 빵 떠서 시작해서 쭉 밀어냈죠. 그래서 뒤늦게 따라가셨던 분들이 많이 다치셨을 겁니다. 국내 투자자들도 사실 그런 말씀하신 세부적인 논란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엘리엇이 나와서 그런 그쵸. 가려운 부분들을 땡큐. 긁어줬어요. 땡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엘리엇이 예전에 이제 삼성물산 건들 때 보니까 야 얘네들 한번 걸들면 붐업이 딱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발표된 뭐 자료 하나 보시면 네, 지금 니네 주식 10억 달러 들고 있는데 뭐 구체적인 얘기는 더 안 했어요. 뭐 더 살 거야. 뭐 이런 얘기 제대로 안 했지만 어제 밝힌 부분은 뭐 쉬운 얘기로 하면 내가 이만큼 들고 있으니까 똑바로 해봐. 내가 지켜볼게. 뭐 라는 온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예전에 삼성물산 합병하기 전에 보니까 한번 난리 났었는데 이번에도 뭐 이런 기대감들 상당히 섞였겠죠. 어제 외국인, 기관, 양매수 넘버1 업종이 자동차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어제 관심도가 많이 쏠린 거죠. 어제 시장은 정말 재미없었는데 더 재미없게 만들었었던 이유가 어제 시장 관심이 온통 이쪽으로 쏠려버리니까 다른 쪽으로 쳐다볼 겨를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 나왔었던 가장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하나 우리 같이 보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갈지 소설을 써보는 겁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거 갖고 있는 분들 계실 테니까요. 일단 이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합병 반대이사 접수 기간이 있어요. 나와 있는 일정 얘기하는데요. 아니요. 근데 이게 찬성을 하면 매수 청구권이 안 나와요. 반대를 하고 있어야 매수 청구권이 나와요. 지금 매수 청구권 가격까지 저 가격에 뭘 난 이 주식 안 팔아 라고 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이건 일종의 보험이에요. 뭐 어그러졌을 때 나는 이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챙기려면 합병 반대 의사를 넣어놔야 돼요. 나는 찬성인데요 라고 얘기하면 매수 청구권이 안 나오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오로지 회사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방어막 쉴드라도 치려면, 매수 청구권 이 쉴드라도 치려면 반대 의사를 내야 돼요. 근데 이게 방송에서 적합할까 고민을 한 부분은 그럼 반대하라는 거냐? 라고 바로 되물어 보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일단 뭐 여기서 반대해야 매수 청구권 권리라도 생깁니다. 라는 부분, 이 팩트를 그냥 전달을 해 드리는 거고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 이상 되면은 뭐 한 해 말이 많을 거고 뭐 이 뒤에도 보게 되면은 임시주총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 임시주총에서 연기금이 딴지 건다, 뭐가 딴지 건다, 뭐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장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부결나는 거예요. 부결나가지고 예전에 이제 삼성물산 할 때는 밀어붙여서 통과가 됐지만 지금 그거 가지고 한동안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시끄럽죠. 그렇죠. 예. 이게 부결이 되면 야, 합병 비율 모비스한테 너무 불리해. 제대로 쪼개봐. 라고 들이밀 수 있는 이슈가 하나 됩니다. 왜냐하면 네. 데드라인 자체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회사 입장에서 머리 굴릴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 스케줄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 이상 없이 흘러가면 순환출자가 10월 달에 해소가 되는 거고요. 이대로 이제 굳어지게 되는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단순화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의 구조는 옆에다 좀 쓰면서 하죠. 네. 모비스가 있고 현대차가 있고 밑에 기아차가 있고 기아차가 모비스를 소유하는 순환출자 구조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끊어내야 되니까 일단 요거를 끊어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순환출자를 해소하려고. 일단 모비스를 둘로 쪼갭니다. 사업회사가 있고 홀딩스 컴퍼니가 있겠죠. 그러면 오너 입장에서 쳐다봤을 때는 어떤 주식이 필요할까요? 사업회사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지주사 개념에서 필요하겠죠. 홀딩스가 필요하죠. 왜? 예. 홀딩스 밑으로 현대차가 달려있으니까 현대차를 소유하는 그렇죠. 구조를 네.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회사가 아니고 홀딩스 컴퍼니가 필요합니다. 네. 그럼 홀딩스 컴퍼니를 지금 이 MK가 갖고 있는 거는 7% 정도 되는데 MK가 누군지는 아시죠? 네. 네. 정몽구 이름 부르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네. 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네. 그럼 이제 작업을 시작하는 이제 공개된 작업이죠. 여기까지는. 예. 모비스 사업회사 쪼개진 부분에 지금 패밀리라고 써 있습니다만 그냥 뭐 이렇게 써도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네. 네. ES 쪽에 제일 주머니에 많이 들어가 있는 예. 거 갖고 와봐라고 얘기하면 글로비 쓴 거는 누구든지 다 알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렛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의산이 많이 들고 있는 글로비스와 이 사업회사를 일단 썩는 겁니다. 썩게 되죠. 여기까지는 공개가 다 된 부분이에요. 네. 여전히 기아차가 들고 있는 홀딩스 컴퍼니 이 부분은 그대로 살아있죠. 그러면 요게 없어져야 돼요. 요게 없어져야 순환출자 고리를 깨주는 거거든요. 지금 공개한 건 여기까지잖아요. 네. 다음 그림서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림들이 나옵니다. 당연히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가 나오는 건데 지금 기아차가 들고 있는 주식을요. 여기 이렇게 갔었던 이 화살표가 네, 끊어내고 없어졌죠. 예. 어디로 없어졌을까요? 오른쪽으로 돌아서 네, 한 바퀴 돌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물 출자 방식을 택해서 기아차가 들고 있는 홀딩스 컴퍼니의 주식을 사들이는 겁니다. 합병 글로비스가. 그리고 나면은 뭐 현대제철이 들고 있는 것도 눈에 보일 거고 추가적으로 더 살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거를 맞아 어디가 사는 거예요? 정의선 부회장 패밀리 쪽에서 추가적으로 인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출발할 때 보시게 되면 7% 6.96에서 출발한 이 홀딩스의 지분율이 끝으로 가면 와, 30%가 넘어가는 지분율로 바뀌게 됩니다. 매직이네요. 마법이네요. 이거 하려고 올해 내에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거고요. 이 과정으로 가면서 사실 이 오너한테 유리하게 쪼개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딴지를 걸 인물이 찾아온 거고 엘리엇이 또 그게 전문이다 보니까 어제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주목받았었던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소설을 썼을 때 그러면 엘리엇이 부먼 만들어서 나는 잘 빠져나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네.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다음 그림들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이 그림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비스는 AS를 얻고 위치를 얻은 거고 글로비스는 사업성을 얻고 위치를 잃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둘의 이제 지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배구조상에서의 이 상단이냐 네. 하단이냐를 얘기하는 건데 그 부분이 이제 존재했었죠. 그래서 요즘 논란이 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보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많이 쳐다봐야 되는 건
그러면 돈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사업이 어떻게 조금 되고 전에 있느냐? 앞에 그림 뭐예요? 지금 논란이 있었던 사업부 얘기인가요? 예. 여기 보시게 되면 네. 모비스를 쪼개서 AS 사업 부분, 지금 띄어서 네. 글로비스랑 합치면 이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면 모비스는 이전의 영업이익률보다 알짜배기를 뺏어갔으니까 이익률이 올라간다는 부분을 보여드리는 거죠. 모비스는 글로비스가 이익이 네, 그렇죠. 모비스는 확 쪼그라들어서 그렇죠. 이만큼 있던 게 확 쪼그라들어서 약간 작아집니다. 대신 위치는 최상단으로 박아놨으니까 그 그림 얘기한 거고요. 올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 지배구조 이슈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장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일단 G2 데이터만 쳐다볼 건데요. 일단 중국 데이터 쪽은 쉽게 생각하면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무슨 사단만 나지 않으면 작년보단 좋아진다. 라는 부분으로 설명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요. 작년에 사드 이슈 딱 이제 심화되고 나서 한국 가지마, 한국인 관광객 올 수도, 이 그림 냈을 때의 판매량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이 초반은요, 뭔 짓을 해도 이거보다는 높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전 데이터에 비해서 이미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방향성 보여주고 나면 충분히 개선에 대한 얘기는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즘 신차 관련된 라인업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기아차도 마찬가지 그림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요즘 G2에서 중국보다 더 우려를 키웠던 거는 미국이에요. 재고가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이 재고가 많은 거는 팔리는 차가 아니고 자꾸 안 팔릴 만한 차들을 자꾸 밀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RV를 원하는데 자꾸 세단만 밀어넣은 거죠. 그래서 요즘 신형 산타페를 시작으로 해서 새롭게 니즈를 맞출 겁니다. 라는 부분이라 여기도 하반기 쪽으로 갈수록 좀 좋아질 겁니다. 라는 부분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이드는 좋아질 겁니다. 라는 부분인데요. 지배구조가 기름을 부은 거고 어제 시장 정말 재미없던 시장에 그나마 제가 나와서 한번 떠들 수 있는 이슈를 안겨줬었던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이거 구조 얘기를 하는데, 소설책 읽는 것보다 더 재밌어요. 예. 현대차하고 그렇게 관련이 없는 분들이라도 재밌습니다. 재밌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이제 굉장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요하고 흥미롭다는 얘기죠. 현대차의 지배구조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언제 가느냐 하고, 모비스가 가느냐, 글로비스가 주도권을 쥐느냐 했는데. 글로비스가 CKD 사업 매각해가지고 그걸로 기아차가 들고 있는 지분 상당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있었고 많았죠. 근데 그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한테는 모비스, 큰아들한테는 지위로 장자권의 권한을 부여하고 둘째 아들 글로비스에게는 재산 떼줘서 정리하는 묘수를 했는데 그리고 우리는 깨끗하게 세금도 내서 정리하겠다. 1조 넘게. 그게 현대차 그룹의 좀 놀랬죠. 선 굵은 스타일인데 근데 이제 지금 엘리엇이 나오는 얘기는 뭐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제대로 쪼개봐라는 거죠. 이게 또 앞으로도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엘리엇 현대차 얘기하느라고 또 준비한 얘기 있는데 뒷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하겠고요. 전략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레리 커틀러가 큰일 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시장에서 얼마만큼 어제 우리 시장만 유독이 약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돌리는 시장 탄성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영혁 팀장님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